안녕하십니까? 문제 해설에 앞서 생명과학 분야 논술 시험의 출제 의도를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미 읽어보셨을 제시문들의 분석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문제 해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분야 논술 시험의 출제 의도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배운 생명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지식의 주입식 암기가 아니라 학습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나아가서 알고 있는 생물학 지식에 근거한 통합적 사고의 능력도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총 4개의 제시문 중에서 3개는 고등학교 공통과학과 생명과학 교과서에서, 나머지 1개는 국어 교과서에서도 발췌, 편집하여 구성한 다음에 이를 대상으로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을 최대한 고르게 인용하여 정규 교과 과정 범위 안에서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시문 가는 생명과학의 이해 단원에서 다루어지는 바이러스의 특성과 종류에 따라서 특정 숙주세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사용되는 제한 요소가 세균에서 추출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제한 요소가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기작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시문 나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항생제의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항생제에 노출되어 내성이 생긴 세균이 점차 모든 항생제에 저항성을 갖는 슈퍼박테리아가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이용되는 세균의 구조적인 특징과 기능에 대한 지식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지가 요점입니다. 제시문 다는 화학살충제의 무분별한 사용이 오히려 인간에게 해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명공학 기술인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유전자 주입수를 농수산물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시문 라는 통합 사고 능력과 인문학적 소양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신초의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중에서 발췌하여 100년 전 인물의 아와 비아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의 출제 의도는 제시문 가에 주어진 세균의 방어 방법과 유사한 생명 현상이 우리 몸의 면역계가 포함된 방어 기작용을 유추하고 이것의 핵심 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또한 제한 요소의 특성과 기능으로부터 제한 요소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세균의 면역 반응임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면역 반응에 대한 설명을 제시했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즉, 1차 방어작용은 선천적인 것으로 병원체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작용하므로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하죠. 이 방어적 기작에는 피부, 점액, 백혈구 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2차 방어작용은 특정 병원체에 선별적으로 작용하므로 특이적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 방어기작에는 항원에 의해 활성화된 림프구와 항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한 기억작용이 있어서 동일한 항원의 재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적인 면역은 B림프구에 의한 체액성 면역과 T림프구에 의한 세포성 면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체액성 면역은 B림프구가 생산한 항체에 의한 방어작용이죠. B림프구는 항원과 결합하여 보조 T림프구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 활성화돼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산하여 항원 항체 반응으로 체액 속의 항원을 제거하고, 기억세포는 항원에 대한 특성을 기억했다가 동일한 항원의 재침입 시에 제2차 면역 반응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세포성 면역은
항원을 인식한 백혈구의 도움으로 보조 T림프구와 세포 독성 T림프구가 활성화되고 증식과 분화 과정을 통해 나타납니다. 보조 T림프구는 B림프구를 활성화시키고 세포 독성 T림프구는 감염된 세포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파괴하기도 합니다. 문제 2는 가, 나, 다의 제시문을 이용하여 슈퍼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장단점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인류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하게 된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어진 제시문의 정보를 활용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즉 문제 2의 핵심 평가 요소는 파지가 세균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응용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는 파지를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시켜서 숙주를 제거한다는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답안은 항생제의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인체에서의 안정성이 확인이 안 되죠. 또한 숙주 특이성 덕분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정답은 제시문 가에서 언급된 제한 요소를 이용한 유전자 조작 기술과 제시문 다에서 언급된 독소 유전자의 개념을 활용한 예입니다. 즉, 파지 DNA에 슈퍼박테리아의 치명적인 독소 유전자를 제한 요소 등을 이용한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삽입한 후에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시켜서 세균을 제거하는 것이죠. 이 경우 슈퍼박테리아의 특이적인 독소를 이용함으로 항생제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슈퍼박테리아에만 치명적인 독소를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며 만약 특이성이 떨어지면 우리 몸속에 장내 유익한 세균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파지 캡시드 안에 슈퍼박테리아의 치명적인 독소 또는 약물을 삽입하여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시켜서 세균을 제거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슈퍼박테리아에만 치명적인 독소를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고 만약 특이성이 떨어지면 우리 몸속에 장내 유익한 세균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 3은 제시문 라의 밑줄 친 문장에서 말하는 조작의 사례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고르고 그것의 조작 원리를 제시문 가, 나, 다의 정보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것이죠. 제시문 라에 인류에게 주어진 조작의 사례인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추론할 수 있는지와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해충의 저항성을 갖는 작물의 개발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그림에 이와 같이 유용한 유전자, 즉 해충을 제거할 수 있는 독소 유전자를 재조합한 TI 플라스미드를 박테리아에 삽입하고 재조합된 세균을 식물 세포에 감염시킴으로써 독소 유전자가 식물의 유전체에 삽입되어 안정적으로 발현되는 형질 전환을 통해서 해충의 치명적인 독소를 발현하는 유전자 조작 식물체를 제조하면 되겠습니다. 제조합된 유전자는 바이러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직접 유전자를 주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제시문에 언급된 생물학 연구 중에서 인류에게 주어진 조작의 주요 사례로는 농작물의 해로운 미생물과 곤충에 대한 저항성 유전자를 대상 작물에 도입하는 것임을 논리적으로 언급하면 훌륭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 알 수 있는 파지의 특성에 제시문 라에 설명된 아와 비아의 개념을 적용하여 파지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문제 4의 출제 의도는 인류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아와 비아의 개념을 생명과학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이를 정규 교과 과정에서 배운 바이러스의 특성에 적용해서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지와 함께 그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해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아는 주관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상속성의 특성과 자선 번식으로 공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보편성의 특성을 지녀야 합니다.
즉 무성생식 또는 유성생식을 통해서 유전자를 자손에 전달하는 상속성과 환경에 적응하여 생태계의 우위를 점하려는 보편성의 특징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이러스는 숙주 없이는 생존과 번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파지는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 파지 입장에서 숙주 없이는 비아의 존재이지만 일단 숙주에 들어가서 번식과 생존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아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즉 파지의 경우 비아엔 숙주가 있으므로 비로소 아가 될 수 있는 존재이죠. 따라서 역사적인 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생명과학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